테마 67은 넛지 이론입니다. 새로 들어온 이론이고요. 대학 교재에 이제 들어갔고, 아직 시험은 안 나왔지만, 이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 이론은 총론에 있지만, 아마 그 실무적으로는 정책 수단론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걸 하기 위해서는 행동 경제학이라는 걸 먼저 좀 정리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경제학 하면 수학이잖아요. 근데 이 행동 경제학은 수학에다가 뭐가 들어와 있다? 심리학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합리 모형이 수학이라면은 여기다가 여러분의 개인 심리가 들어간 만족 모형 있잖아. 요게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 보니까 고전 경제학, 인간은 완벽하다. 이런 가정을 비판합니다. 인간은 제한돼 있다. 또는 더 나아가서 비합리적이다. 그지? 이런 제한되고 비합리적 상황에서 여러분은 인지상의 오류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잘못돼 버리면 시장 실패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을 바람직하게 유도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이론이에요. 그 이론 중에 하나가 뭐다? 넛지 이론이라는 거야. 그치? 넛지 이론과 행동 경제학을 비교한다. 행동 경제학이 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그 대안으로 넛지 이론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행동 경제학의 근거는 일단 사이몬이에요. 제한된 합리성. 이분이 상당히 큰 영향을 주죠. 여기다 전망이론은 뭐냐면요. 사람은 항상 같은 기대형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위험할 때와 또는 이익이 될 때 다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바둑을 둘 때 유리하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정말 안정적인 수만 둘 겁니다. 근데 매우 불리해요. 안정적인 수만 두다 보면 난 질 게 뻔합니다. 그때 좀 과감한 수를 두지 않을까요? 그 얘기야. 그 이익 구간에서는 좀 더 안정적인 것을, 손실 구간에 좀 더 위험한 선택을. 코인도 마찬가지,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안정된 상황이라면 정말 그냥 유망한 주식들, 뭐 삼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 살 겁니다. 근데 지금 주식이 침체되고 있잖아. 그지? 이러니까 좀 더 위험적인 그 자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코인도 마찬가지고 코인이 올라간 상황이란 비트코인 사겠지만 지금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좀 더 위험한 코인들, 도전적인 코인을 많이 구입하게 되겠죠. 이게 여러분에게 심리 상태라는 거야. 그지? 항상 똑같은 걸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가중치가 달라지겠죠. 전망 이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렇게 있다는 거. 어쨌든 여러분의 심리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또 고전 경제학은 시장 실패를 몰랐죠. 근데 어떻게 시장 실패했잖아 지금. 근데 신고전 경제학은 시장 실패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그 시장 실패 원인이 되게 뭐다? 시장 밖에 있는 제도 장치들, 외부 효과라든지 이런 문제로 시장 실패를 해결하고 그 정리하고 정의하고 제도 장치로 보완하려고 그래요. 근데 행동 경제학은 이렇게 외부 요소가 아니라 인간의 비합리성, 인지 오류 이런 것 때문에 시장 실패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걸 행동적 시장 실패란 개념으로 사용해요. 됐지? 그래서 리을 가보니까 전통 시장 실패는 주로 외부 효과 문제들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만 지금의 행동적 시장 실패는 그게 아니라 뭐다? 나의 내적 경향들, 인지 편향들 이런 것 때문에 나온다는 게 바로 행동 경제학의 시장 실패예요. 그렇죠? 자, 어쨌든 행동 경제학은 누구와 비교할 것? 고전 경제학과 비교할 것.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제한돼 있다. 제한돼 있다. 꼭 외적 장치뿐만 아니라 내부의 인지 편향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다. 이러니까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죠. 뭐지? 그 일환 중에 하나 뭐가 있다는 거야? 너치 이론이 있다는 겁니다. 자, 내려가니까 뭐 제한돼 있다, 완전하다 이렇게 써놨고요. 또 인간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타인과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지? 비록 나한테 지금 당장 보더라도 전체 관계 속에서 좀 유망함이 있다, 심리적 안정감이 있다면 난 그런 손해를 수용하지 않을까요? 이런 제한된 합리성, 생태 합리성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뭐 이타성처럼 보이겠지만 그게 결국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또 효용 극대화가 아니라 만족하고요. 보다시피 항상 같은 비중으로 효용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익이 될 때와 손해가 될 때가 그 하는 행동이 달라지는 전망 이론이 들어와 있죠. 하나는 수학이니까 연역이고요. 얘는 아니야. 사람마다 하나하나 봐야 될 거니까 귀납이고요. 어떤 시장 실패 원인은 외적 요인들, 제도의 실패라면 얘는 내부의 비합리적인 행동들. 됐죠? 그다음에 그 해결책으로 얘는 전통적인 강제 요인이나 그다음에 공리 요인들 사용하지만 얘는
좀 넛지라는 이따 보겠지만 좀 강압적이지만 강제적인 건 맞지만 좀 더 부드러운 요런 요인들 요걸 사용해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됐지? 어쨌든 넛지론도 정부가 개입을 해요. 다만 기존의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방식이고 너한테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선택을 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따 보겠지만 개입을 하니까 개입주의지만 선택권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자유주의적이라고 그래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라고 그래요. 좀 특이한 말이죠. 분명히 국가 개입하는 건 맞지만 무조건 강제나 하나의 방향이 아니라 여러 대안 중에 네가 원하는 걸 찾아갈 수 있게끔 스스로 너 행동을 수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내가 공부해 내 강의 들어 내 강의 들지 않으면 떨어져 이렇게 말하는 건 강제적이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도 이제 항상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치? 짧은 시간에 행정학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자꾸 주입을 시켜줘야 되겠죠. 아, 저 사람 들으면은 긴 시간도 아니고 아주 재미있게 점수가 잘 나오더라는 걸 시켜준다면은 내가 여러분한테 강요하지 않아도 또 내 강의 들었을 때 뭐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분명히 제 걸 선택하지 않을까요? 근데 나는 그걸 잘 모르겠어, 지금. 아, 그런 걸 설계하는 게 너치 개념이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어요. 자, 내려가니까 이제 과학에서 합리 모형의 세계가 있죠. 합리적 인간들 추론이고 보다시피 뭐냐 그 하나하나 연역적으로 계산해내는 방식이고요. 여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직관 강조하고 어떤 상황 돼버리면 그냥 자동으로 그냥 옛날의 경험에 따라 행동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요걸 좀 저도 설명하기 좀 힘들더라고요. 여태까지는 합리 모형을 병렬적으로 배웠는데 얘가 또 순차적이고 이게 들어가니까 좀 헷갈리더라고 이게. 어쨌든 현실의 세계와 이제 그 뭐 이콘 합리적 인간의 세계가 있다는 건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는 이 사람의 행동 패턴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예측이 가능하죠. 얘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야. 지금 무작위적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이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의 내적 그 편향 때문에 나타난 문제점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넛지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됐죠? 여기 보다시피 넛지는 어깨로 슬쩍 찌르는 거래요. 우리 친구가 자고 있는데 선생님 좀 보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어깨로 쑥 찔러주죠. 그지? 있나라고 말해주는 거야,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넛지라는 개념이더라고요. 자, 개념 봐봐. 기존의 명령이나 강제 또는 강한 유인들, 이게 아니고도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할 거예요. 근데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둘 거니까 너는 그 중에 하나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유도하는 여러 요소들의 일반을 우리는 넛지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분명히 국가는 개입을 하죠. 왜?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게 국가 개입하니까. 다만 선택권을 누구한테 주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주다 보니까 자유주의적이라는 거야. 분명히 개입을 하지만은 특정 선택을 강요하지 않고 여러 옵션 중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네가 바람직하게 행동을 해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밑에 있습니다. 선택 설계 읽어보시고요. 자, 유형도 있는데 너의 오류를 개선하는 거.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자꾸 주입시키면 됩니다. 제가 봐서는요. 뭐 문제만 풀면 된다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내가 거기 있는 개념들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개념 상태를 모르면서 문제만 본다고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치? 근데 이렇게 말해봤자 내가 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이런 잘못을 내가 고칠 것인가? 나는 아직 대안을 못 만들었지만 또는 요인을 개선하는 거야. 여러분의 의지라든지 이런 환경 요인 개선해가지고 행동을 변하게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환경 요소를 바꿔가지고 여러분의 행동을 스스로 바꾸게 만든다든지 그지? 갑자기 문제가 아주 어려워지게 나온다면은 환경이 바뀐 거죠. 그럼 여러분이 대충 기출 문제 몇 개 풀어갖고는 안 된다는 걸 스스로 느낄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의 행동이 아마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의 인지 오류를 바꾸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말해도 잘 안 믿어요. 그냥 짧게 보고 어떤 분은 뭐 500제만 보면 된다고 막 하는데 내가 봐서는 그분들이 아마 여러분을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분 책을 보시면 행정 아니야? 국사가 그래요. 뭐 500제도 있고 800제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다 합쳐버리면 진짜 몇천 문제가 돼버려요. 그치?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다른 책, 두꺼운 책을 비판합니다. 야, 시간도 없는데 무슨 2000제, 3000제를 보냐, 이 비판해요.
그러면서 내 책은 500제밖에 안 되니까 이거면 된다, 충분하다. 그치? 그래 놓고 이제 뭐 한다는 거야? 이제 700제도 내고 800제도 내고 다 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아, 너가 골라보라고 한 거 아니냐? 그럼 왜 다 보고 앉았냐? 내가 언제 다 보라고 했냐? 이렇게 말한다, 이게. 근데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 아, 이거는 뭐 500제 있습니다. 이건 800제 있는 문제입니다. 결국 다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지, 그걸 느끼지 못하지. 근데 나는 사실 그렇게 잘 못하겠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의 이거 인지 오류를 이용한 그지? 2000제보다는 뭐 500제를 보는 게 더 편하지 않니? 대신에 500제도 있고 800제도 있고 900제도 있으니까 이래 가지고 여러분을 속인다든지 아니면 문제 갑자기 어려워지니까 이제 좀 깊이 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스스로 느끼기 위해서 행동을 바꾸든지 어쨌든 그분도 공부하게 만든 방법이고 저도 공부하게 만든 방법인데 그분은 앞에 있는 여러분 인지 오류를 이용한 방법이고 저는 그게 잘 안 되니까 다른 걸로 이제 하려고 노력하는데 저도 이제 좀 가볍게 요번에 했던 이유가 길게 강의 안 하려고 그래요. 길어도 한 20분 정도로. 길게 안 보시더라고요. 내가 그 강의하는 걸 보니까 요 짧은 강의조차도 100%를 다 듣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냥 한 50%만. 그지? 그리고 내일 또 좀 본다든지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길게 강의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짧게 짧게 하자. 대신에 이제 강의 수는 되게 늘었죠. 전체 시간은 줄었지만 강의 이제 그 항목은 되게 늘었을 겁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골라 들으라는 거야 이제. 자 어쨌든 나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무조건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한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간접적이고 유도적이고 나는 여러 대안 중에 여러분이 하나 골라가게 만들어 가니까 촉매적이에요. 또 하나 더 내가 너한테 공부하라고 목적을 정해준 건 아니에요. 목적은 여러분이 정한 거야. 다만 내가 그걸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가게 내가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할 게 개입의 대상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근데 이 수단도 강제하는 게 아니라 여러 수단 중에 하나 스스로 골라가게 만든 거니까 간접적이다, 유도적이다, 촉매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주요 도구가 있는데 한번 읽어만 보십시오. 이렇게들. 이것도 마찬가지 나올 건 아닌 것 같아요. 딴 건 별거 없습니다. 자, 전통적 방식은 뭐였다? 규범 아닌 유인이었죠. 규범 아닌 유인이었고, 그지? 여기 촉매 방식이 새로운 넛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공규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겁니다. 명령, 금지, 통제, 강제잖아. 인센티브, 금전 유인이죠. 여기 인센티브는 제재야. 어기면 벌금 내는 거예요. 정보 제공인데 이거 조심해. 여거하고 여거 약간 달라요. 여기도 정보 제공인데 얘는 단순하게 줘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행자 강의하는데 아주 세밀하게 다 강의해 주는 거야. 여태까지 저의 방식이었다고 생각해요. 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이거 싫어하니까 싫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야 이건 이것만 알면 돼. 넛지론의 포인트는 뭐다? 그냥 강제가 아니야. 유인적이야. 선택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 정도만 알면 된다는 거야. 이게 단순하게 이미지하고 어떤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접근해. 프레이밍 시켜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버리면은 세밀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나? 또는 금방 봤듯이 어떤 물리적 변화 같은 것들. 아니면 디폴트 옵션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하나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맡겨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 투자할 때 하는 건데 저도 뭐 이렇게 해본 적 없고 ETF라 그러나요? 제가 모든 회사의 정보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ETF 묶인 회사에다 그냥 묶어주는 거야. 그냥 IT 회사에다 내가 얼마 투자하겠다 이런 식으로 거기에 전체 평균 수익률 가지고 내가 받는 거야. 이렇게 맡겨버리는 겁니다. 됐죠? 어쨌든 다시 여기서 정보 제공이 세밀하게 정보를 제공해서 여러분을 스스로 설득하게 만드는 기존의 방식이었다면 그게 아니라 이게 너무 힘드니까 단순화시키고 어떤 프레이밍 시켜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면 이렇게 나온다. 그지? 요렇게. 제가 봐서 이런 걸 여러분이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뭐 이렇게 찍어봐라. 저도 수험생이라면 아마 그런 걸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원리 이해해갖고 풀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접근한다.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접근한다.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요새 뭐 강의에서 많이 뜨시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전통적으로 세밀하게 강의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미지 가지고 이거 나왔을 땐 얘를 찍어라. 얘가 나왔을 때 얘를 찍어라. 영어도 뭐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 같고,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공부를 못 해봐가지고, 저는. 어쨌든, 전통 방식이 뭐다? 규범이나 유인적이었다면은 새로운 방식은 이렇게 촉매 수단이다. 선택을 유도하고 선택을 설계해 주는 거야.
그 여러 설계 중에 설계해 주는 거고요. 그치? 여기는 그걸 하지 않으면 제재가 들어올 거예요. 또는 설득할 거야.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제적으로. 좀 강압적, 아주 강제적인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약간 강압이 들어가지 있게 조금 약간 강제적인 게. 자, 그다음에 너지론과 이제 신공관리 비교죠. 이제 하나는 고전 경제학, 행동 경제학. 요게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다 보니까 이제 시험에 들어오기 시작했나 봐요. 완전하다, 제한돼 있다. 나만의 이기적 합리성이라면은 사회적 합리성이야. 생태적이라고. 비록 나한테 손해지만은 나중에는 그래도 다른 요인도 있잖아. 안정감이라든지 인정감이라든지 소속감이 있으니까 비록 나한테 손해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여기는 내버려뒀죠. 규칙만 정하고 내버려뒀던 거고 여기는 개입을 한 건 맞지만 선택권을 줬죠. 규칙을 정하고 내버려줬지. 어기면 처벌이야. 여기는 선택권을 주는 거야. 여러 가지 만든 다음에 네가 하나 골라봐라. 분명히 개입한 건 맞지만 자유적이죠. 됐지? 시장 실패 뭐라고? 제도 실패란 말이야. 제도 장치 만드는 목적이라면은 얘는 인간 의지의 인지 편향에 의한 시장 실패다 보니까 이걸 강조하는 거야. 인간 내부 요인은 외부 요인이고 이건 내부 요인이고요. 됐죠? 공무원상은 뭐 기업바다 기억나죠? 창의성 만드는 얘는 대안을 만드는 선택 설계자다. 맞는 말이고요. 얘는 보다시피 뭐 고객주의다 개인의 이익, 사익을 추구하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행동 변화를 통한 삶의 질의 제고는 똑같아요. 여기는 강제력이야. 특히 공공관리로는 이거보다는 유인 체계를 많이 강조했죠. 경제 인센티브, 얘는 넛지 선택 설계, 강요하지만은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창조성을 강조한 기업가 정부라면은 이런 선택 설계 강조하는 넛지 정부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저도 뭐 넛지 이론에 대해서는 책만 봤지 이거 정확히 이게 어떤 이론인지는 잘 몰랐었어요. 오히려 요거 행동경제학과 연결하면서 아 이런 거였구나 하고 다시 한번 책을 읽게 되더라고. 옛날 이게 되게 베스트셀러였잖아요 이게. 그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했는데 이게 행정에 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도 인제 와서 알았어요. 아, 이게 들어오면은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겠구나. 사례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뭐냐 그 화장실 변기에다가 파리를 그려 놓는다든지 그러면은 그 파리를 맞추기 위해서 그 안에다 싸잖아 지금 이런 거라든지 또 커브길에서는 하얀 실선이 되게 그 뭐냐 그 촘촘하게 그려져 있어요. 왜? 실선이 촘촘하게 그려져 있으니까 되게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큼직큼직하게 그려져 있는 것보다는 직선도로는 넓게 넓게 그려져 있는데 곡선도로는 작게 그려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속도를 줄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우리한테도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아이가 있는데 공부해라. 내 공부하면 너 안 맞는다. 또는 공부하면 내가 돈을 줄게. 이거 옛날 방식. 그게 아니라 내가 공부했을 때 읽은 책은 이쪽에 한번 담아봐라. 안 읽을 책 이쪽에 넣어봐라. 갈라놓은 다음에 이게 스스로 쌓아가는 걸 보니까 더 좋아하죠. 또 저금하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내 저금통을 큰 걸 하나 보여주는 거야. 옆에 하나 넣어둔 다음에 할 때마다 계속 넣고 쌓이는 걸 보여주니까 투명 저금통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금통은 투명한 게 되게 많아요. 옛날엔 주로 까매서 안 보였잖아요. 근데 지금 투명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쌓이는 게 보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도 막 집어넣더라고요. 옛날에 안 보이니까 10원짜리만 집어넣는데 이제는 뭐 보이니까 뭐 5만 원짜리 막 들어와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강제하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한 건 맞지만 은밀하게 이렇게 만든 거죠. 이런 것들. 저도 한번 고민해 보고 싶어요. 제 거를 들으라고 강요하지도 않으면서 은근하게 강요하는 건 뭘까? 이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하나 방법으로 웬만하면 20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그다음 쉬운 것과 어려운 걸 좀 갈라봤고요. 그다음에 항목을 되게 찢어놓은 이유는 저도 편하려고 나중에 그 바뀐 것만 이제 바꿔치면 되니까 매년 같은 강의를 할 이유가 없잖아 지금. 바뀌지도 않는 이론인데 법령 같은 걸 따로 찍고 바뀐 것만 수정하려고 이렇게 항목을 많이 찢어놨어요. 저도 좀 편하려고요. 여러분도 이제 골라 들을 수 있겠죠. 처음이라면 다 들어야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이라면 필요한 거 위주로 골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찢어놔야지 나중에 아, 저 친구 거는 시험에 나왔다. 내 증명할 수 있잖아. 봐, 나 강의하지 않았니? 여기 있네. 큰 항목으로. 그러면 여러분도 아마 그 증명이 된다면은 내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로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가 이제 대세가 되겠죠. 앞으로는요.
더 이상 학원 가가지고 비싼 돈 내고 앉아가지고 조는 거보다는 공짜로 들으시면서 필요한 거 위주로 골라 듣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분 넘어가 버렸다. 고맙습니다.